안녕하세요. 한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 드라마 화제성 3주 연속 1위 독주, 배우 정유나 이동욱도 정상 싹쓸이, 해외 비평 사이트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는 소식과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최신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가 출시 이후 꾸준히 지상파와 OTT 통합 드라마 화제성 정상에 오르며 신드롬급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K-콘텐츠 화제성 분석 전문 기관인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의 펀덱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TV OTT 통합 드라마 화제성 부문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독주 체제를 굳혔습니다. 작품뿐만 아니라 출연 배우들 역시 화제성 순위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최신 8월 3주차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부문에서는 극중 글로벌 용병 조직 바빌론의 동아시아 지부 총괄 쿠사나기 역을 맡은 배우 정유나가 깜짝 1위에 등극했습니다. 주연이 아닌 조연급 배우가 출연자 화제성 정상을 차지한 것도 업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역대급 빌런 연기의 파급력을 입증했습니다. 뒤를 이어 삼촌 정진만 역으로 강렬한 액션과 섬세한 서사를 선보인 배우 이동욱이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이동욱은 8월 1, 2주차 조사에서 출연자 부문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카 정지한 역의 김혜중과 빌런 큐 역의 현미 역시 나란히 화제성 탑10에 진입하며 작품의 탄탄한 캐릭터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흥행세도 거침이 없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시청순위 집계 사이트 플리스페토롤에 따르면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 디즈니 플러스 TV쇼 부문 1위를 휩쓸었으며 전세계 13개국에서 탑10에 진입했습니다. 앞에 많은 영상으로 설명했지만 디즈니 플러스 K드라마는 플리스페토롤 순위가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집계되지도 않고 애초 OTT를 분산 방영하기 때문에 순위에 잡히지 않는 국가가 더 많습니다. 세계적인 비평 사이트 IMDb에서도 시즌2 4회 에피소드가 평점 9.3점을 기록하며 시리즈 역대 최고점을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또 다른 비평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도 전문가 평점 100% 만족도, 시청자 만족도 97% 만족도로 올해 나온 전세계 모든 드라마 중 최고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시즌1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스케일과 액션 연출, 주연 캐릭터 하나하나가 살아있다라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탄한 마니아층을 바탕으로 화제성 정상 굳히기에 성공한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가 자아낼 향후 흥행 기록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에 여전히 열광하는 최신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진정한 고품격 영화 그 자체입니다. 시즌2 1화를 시작하고 단 5분 만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저도 모르게 계속 감탄사만 내뱉었습니다. 옥상 헬기 장면과 엔딩은 그야말로 완벽한 연출이었으며 무조건 시즌3가 나와야 하는 역대급 액션 드라마입니다. 시즌1의 로컬 감성을 넘어 전세계로 판이 커진 게 소름 돋아요. 단순히 한국 안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글로벌 용병 조직 바빌론의 스케일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정진만의 생체 정보로 모델프 서버를 해킹하려는 순간 전세계 네트워크가 시각화되는 연출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스포모 징크스를 완벽하게 부순 모범 사례입니다. 보통 미드나 오리지널 시리즈들은 시즌2를 시즌3로 가기 위한 지루한 징검다리로 소모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그 자체로 완벽하게 독립된 이야기 구조와 결말을 갖추어 속편의 교과서 같은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첩보 액션 스릴러 장르의 정점을 찍었다고 확신합니다. 미국 드라마인 잭 라이언이나 리처 시리즈를 볼 때 느꼈던 특유의 묵직하고 심장 뛰는 긴장감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원작 소설의 틀을 넘어 감독과 작가진이 창조해낸 독창적인 액션 시퀀스와 세계관 확장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들이 요즘 반성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네요. 최근 뻔하고 지루한 미국 액션 미디어들에 지쳐 있었는데 한국 드라마가 디즈니 플러스를 심폐소생시키고 있습니다. 촘촘한 서사, 낭비 없는 캐릭터 활용, 엄청난 시각적 몰입감까지 완벽하게 3박자를 갖춘 웰메이드 콘텐츠입니다. 이동욱의 정진만 연기는 진짜 이 세상 레벨이 아닙니다. 살아 돌아온 삼촌의 카리스마는 첫 등장부터 화면을 완전히 압도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차갑고 냉철해 보이지만 조카를 향한 절절한 진심의 눈빛 하나로 모두 설명되는 미친 연기력을 보여줍니다. 베일의 치유 장면은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고 시적인 예술이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베일이 뱉는 마지막 대사는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며 지옥으로 퇴장했습니다. 정진만이 아래로 내려다보며 감동을 폭발시키는 카메라 앵글은 그야말로 감독의 축복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정지한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 드라마는 가치가 있습니다. 시즌 안에 나약함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머드엘프의 당당한 새 대표로서 전술을 짜고 반격하는 모습이 짜릿했습니다. 6탄전부터 심리전까지 바빌론을 상대로 판을 흔드는 지안은 진정한 걸크러쉬이자 탑티어 주인공입니다. 새로운 빌런 쿠사나기 진의 등장이 극의 긴장감을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동아시아 지부 책임자로서 보여준 냉혹함과 압도적인 전투력은 매 순간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영어 대사를 섞었으며 풍기는 특유의 서늘하고 기괴한 아우라가 작품의 글로벌 분위기와 잘 어울렸습니다. 최종 보스 유지태가 등장하는 순간 헐 대박을 외쳤습니다. 바빌론의 수장인 회장 캐릭터로 배우 유지태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소름 돋는 완벽한 캐스팅이라고 느꼈습니다. 그의 묵직한 존재감 덕분에 머드엘프와 바빌론의 대립고대가 훨씬 더 팽팽하고 거대해졌습니다. 타신의 선택과 희생 때문에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구하기에 어쩔 수 없이 배신을 선택해야만 했던 그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슬펐습니다. 정진만의 분노와 파신의 서글픈 표정 속에서 지안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의 얽힌 운명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끼던 캐릭터들의 가슴 아픈 죽음이 스토리를 더 무겁고 진지하게 만드네요. 할리우드식 억지 해피엔딩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 아군도 처절하게 희생되는 현실적인 전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비록 최애 캐릭터들을 잃어 마음은 아프지만 이로 인해 서사의 무게감과 몰입도가 극대화되었습니다. 시즌 안의 떡밥들을 하나씩 회수해 나가는 속도감이 미쳤습니다. 지난 시즌에서 정진만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살아 돌아왔는지 의문을 완벽하게 풀어주며 시작합니다. 플래시백에 의존해 전개가 느렸던 전작과 달리 현재 시점에서 몰아치는 속도감이 대단합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남긴 안전 가방과 메시지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서로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거리를 두면서도 비상시를 대비한 장비와 생존 도구를 건네는 삼촌의 사랑이 눈물겹습니다. 위험한 킬러의 세계에서 조카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시킨 이유가 시즌2에서 온전히 빛을 발합니다. 도대체 다음 화를 어떻게 기다리라고 끊어버리는 건가요? 디즈니 플러스는 제발 글로벌 시청자들의 멘탈을 위해 전 에피소드를 한 번에 공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2편씩 끊어보느라 일주일 내내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화의 휴전 협정과 결말은 시즌3를 위한 완벽한 빌드업입니다. 바빌론과 머드엘프가 서로의 무기를 쥔 채 공생적인 불가침 조약을 맺은 엔딩은 소름 돋는 정치가 결합된 액션이었습니다. 정지한이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새로운 룰메이커로 거듭난 최적의 마무리였습니다. 시즌1 결말보다 시즌2 결말이 주는 영혼과 거대한 떡밥이 훨씬 마음에 듭니다. 시즌1 엔딩은 정진만이 살아 돌아오며 다소 급하게 끝난 느낌이 있어 아쉬웠는데 이번엔 다릅니다. 바빌론 본진과의 타협과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예고하며 판을 훨씬 크게 키워놓아서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주인공들이 아닌 새로운 킬러들의 이야기로 스피노프가 나와도 대환영입니다. 시즌2의 결말을 보니 이 매력적인 머드엘프 쇼핑몰 세계관을 활용해 무궁무진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코드의 하이클래스 킬러들이나 쇼핑몰을 이용하는 글로벌 고객들의 에피소드도 보고 싶어집니다. 큐와 미네 같은 여성 킬러들의 액션 스피노프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급 킬러들을 단숨에 제압하는 큐의 압도적인 칼부림과 소민의 정교하고 세련된 총격 액션은 볼 때마다 존율입니다. 이 드라마는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들을 단지 도구로 쓰지 않고 독자적인 서사를 부여해줘서 정말 좋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지금 당장 시즌3 제작 확정 도장을 찍으세요. 이 정도 퀄리티와 글로벌 화제성을 가진 액션 드라마를 여기서 멈추는 것은 문화적 손실이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진만 정지한 그리고 머드엘프의 완벽한 복수를 끝까지 볼 수 있도록 당장 다음 시즌 제작에 돌입해주세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아직도 이 드라마의 인기는 식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반응 같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디즈니 플러스 K-드라마는 프리스페트로 순위가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집계되지도 않고 애초 OTT를 분산 방영하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 국가가 더 많습니다. 결국 이 드라마는 시즌1 때처럼 입소문으로 퍼져나가면서 인기도 더 길게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1위를 제치고 시청률 경험률 1위에 등극한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를 소개하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최신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드라마가 공개 직후 국내 넷플릭스 정상을 밟은 화제작을 제치고 소비자 조사에서 시청 경험률 1위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종영한 19금 액션 시리즈로 시즌1에 이은 후속작임에도 시청 경험률에서 압도적인 격차를 벌리며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입니다. 지난 7월 22일 1, 2회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2회씩 공개돼 지난 12일 7, 8회를 끝으로 8부작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컨슈머 인사이트가 발표한 26년 8월 2주차 OTT K 오리지널 콘텐츠 시청자 평가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2주 내 론칭된 드라마 가운데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가 시청 경험률 21%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8월 7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직후 이틀 만에 국내 넷플릭스 오늘의 탑10 1위에 오른 이런 엿같은 사랑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인주율에서도 킬러들의 쇼핑몰2는 58%를 기록해 이런 엿같은 사랑을 앞질렀고 만족도는 두 작품 모두 100점 만점 환산 75점으로 나란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즌1에 남긴 거대한 수많은 미스터리를 회수하고 한층 더 확장된 세계관과 스케일로 돌아온 시즌2는 한국을 넘어 일본 현지 시청자들과 평단까지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최근 일본의 문화 엔터테인먼트 전문 미디어들은 일제히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의 방영 소식과 함께 집중 리뷰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지 평론가들은 특히 전작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대담해진 연출과 서사적 깊이를 확보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유력 영화 드라마 매거진인 시네마 프론티어는 최근 기사를 통해 한국 드라마가 OTT 플랫폼을 통해 보여주는 시즌제의 진화는 놀라울 정도라며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단순한 사륙전의 반복이 아니라 주인공 지안의 처절한 내면 성장과 부활한 진만 사이에 복잡다단한 유대를 섬세하게 직조해낸 웰메이드 마스터피스라고 평했습니다. 또한 경제 대중문화 종합진 니케이 컬처 역시 가상 온라인 무기 쇼핑몰 머드엘프와 거대 군수기업 바벨론의 대결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외피를 두르고 있으면서도 그 내면에는 아시아 특유의 끈끈하고도 서글픈 연대 정서, 즉 언더독의 반격이라는 보편적 카타르시스를 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특히 김혜준이 보여주는 단단한 주체성과 이동욱의 압도적인 아라베스크 액션이 시즌2에서 정점에 달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번 시즌2가 일본 현지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는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는 일본 톱 배우들의 전격 합류도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영화 드라이브 마이카 등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오카다 마사키는 냉혹한 용병 제이 역으로 독보적인 분위기의 배우 현리는 팀장 큐 역으로 가세해 극의 긴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일본 엔터테인먼트 뉴스 사이트 오리콘 글로벌은 오카다 마사키의 출연에 대해 K 콘텐츠의 거대한 파도에 올라탄 일본 최고의 실력파 배우가 단순히 국경을 넘은 카메오 출연에 그치지 않고 극 전체의 핵심 서사를 뒤흔드는 입체적 빌런이자 프로페셔널로 기능한다며 한국 제작진의 세련된 디렉팅과 일본 배우들의 서늘한 연기 시너지가 국경 없는 장르적 쾌감을 선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권 감독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들 배우의 캐스팅 비하에 대해 언급하며 큐와 미네의 1대1 액션 그리고 제2의 섬세하면서도 잔혹한 액션합을 소화하기 위해 배우들이 엄청난 트레이닝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처럼 다국적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완성도 높은 총기 맨몸 액션을 완성해낸 점을 두고 아시아 콘텐츠가 서구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가장 모범적인 협업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이 드라마의 플리스페트롤 일본 순위를 보면 디즈니 플러스 순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아시아 4개국 순위만 나오는 순위에는 일본 순위는 오늘 날짜 탑10에 들지 않지만 직접 일본 순위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전체 2위입니다. 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래 따로 나눈 또 다른 순위에서는 2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순위를 잘 모르는 분들은 처음 순위만 보고 일본에서 인기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순위표입니다. 다음은 킬러들이 쇼핑몰 시즌2에 열광하는 최신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지안의 처절한 생존기와 집만의 복귀는 숨 쉴 틈을 주지 않는다. 소설 원작을 뛰어넘는 이 정도의 압도적인 긴장감과 세련된 스릴러는 한국이 아니면 절대 만들지 못한다. 일본 드라마는 여전히 방 안에서 말로만 해결하는 수사물이 전부라 보면서 한숨만 나왔다. 오카다 마사키와 현리가 합류해서 보여준 액션 시너지는 소름 돋는 수준이다. 똑같은 일본 배우들인데 한국 제작진의 디렉팅을 받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날카롭고 입체적으로 빛난다. 자국 배우들의 진짜 잠재력조차 이끌어내지 못하는 일본 연출가들은 이 작품을 보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시즌 안의 미스터리를 완벽하게 회수하면서 스케일을 키운 완벽한 시즌대 드라마의 모범 답안이다. 매화 영화를 보는 듯한 총기 액션과 정교한 편집 기술에 매료되어 주말 내내 멈추지 못하고 정주행했다. 만화 원작 실사화에만 매달리다 CG도 서사도 무너지는 일본 지상파 드라마들과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 K 콘텐츠의 액션은 이제 할리우드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진화한 것 같다. 단순히 때리고 부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들의 관계성과 감정이 액션 합에 녹아있어 가슴이 먹먹해진다. 하계의 수준의 연출과 오글거리는 대사로 가득 찬 일들을 보다가 이걸 보니 눈이 정화되는 기분이다. 모더헬프라는 가상의 무기 쇼핑몰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프로덕션 디자인에 압도당했다. 지하창고의 스케일과 각 그린, 퍼플, 옐로우 코드가 가지는 디테일한 설정이 현실감 있게 다가와 몰입도를 극대화한다. 일본은 언제까지 어설픈 세트장과 저예산 티가 나는 조잡한 배경으로 관객들에게 몰입을 강요할 생각인가? 김혜준의 단단한 눈빛 연기와 이동욱의 절제된 카리스마는 국경을 넘어 가슴을 울린다. 조카 삼촌이라는 특수한 관계가 주는 서정성이 이 차가운 킬러들의 세계관에 따뜻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자극적인 세일즈에만 눈이 멀어 알맹이 없는 로맨스나 양산형 아이돌 드라마만 찍어내는 일드가 부끄러워진다. 밀리터리 덕후들마저 감탄하게 만드는 철저한 고증과 정교한 총기 액션 시퀀스에 전율했다. 스나이퍼 라이플의 반동, 탄피가 떨어지는 소리 하나까지 사운드 디렉팅이 완벽해 온몸에 전율이 돋았다. 칼싸움조차 어설픈 슬로우 모션과 허술한 CG로 때우는 일본 장르물들은 제발 이 드라마를 보고 연출을 배웠으면 좋겠다. 시즌2 순환사라는 징크스를 비웃기라도 하듯 서사의 밀도가 훨씬 촘촘해졌다. 바빌론이라는 거대 세력의 음모와 이에 맞서는 언더독들의 연대가 주는 카타르시스는 역대급이다. 시즌제는커녕 전반부의 인기에 취해 후반부 날림 전개로 결말을 망쳐버리는 일본 드라마 시스템이 자괴감 든다. 악역들의 서사까지 입체적으로 직조해 극의 팽팽한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한다. 단순한 절대악이 아니라 저마다의 생존 논리와 잔혹한 프로 정신을 가진 빌런들이라 극의 품격이 산다. 일본 드라마 특유의 사실 이 악당도 불쌍한 과거가 있었다식의 뻔한 눈물짝의 성찰이 없어서 너무 깔끔했다. 디즈니 플러스가 왜 K 장르물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아낌없이 투자하는지 이 작품 하나로 증명된다. 세계 시장을 타깃으로 삼고 글로벌 규격에 맞춰 제작하니 결과물의 퀄리티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국내 내수 시장과 갈라파고스적 취향에 갇혀 글로벌 OTT 트렌드에서 완전히 뒤처진 일본의 현실이 서글프다. 스토리의 전개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면서도 완급 조절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다. 플래시백을 활용해 과거 현재를 오가는 편집 기술은 시청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영리한 마술 같다. 설명이 너무 많아 지루하고 인물의 감정을 대사로 일일이 다 읊어주는 일드의 친절함이 오히려 촌스럽게 느껴진다. 주연 캐릭터들 하나하나 낭비 없이 제목을 다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쇼핑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이들의 연대의식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뜨거운 가족애를 보여준다. 주연 배우 한 명의 타깃 파워에만 기대어 조연들을 소모품으로 버리는 일본 드라마의 고질적인 문제가 뼈아프게 다가온다. 한국은 어떻게 매번 이런 독창적이고 세련된 세계관을 창조해내는지 경이롭기까지 하다. 어두운 킬러의 세계를 현대적인 감각과 스타일리시한 영상미로 포장해 보는 내내 시각적인 즐거움이 가득했다. 참신한 기획은 고사하고 과거 히트작의 리메이크나 안전한 장르만 반복 답습하는 일본 방송계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시즌2의 결말을 보고 나니 벌써부터 시즌3를 애타게 기다리게 만드는 중독성이 있다. 글로벌 시청자들을 쥐락펴락하는 스토리텔링의 힘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웰메이드 잔혹동화다. 스토리가 막히면 갑자기 황당한 전개로 시청자를 기만하는 일도와 비교하면 제작진의 장인정신이 느껴진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 언론들과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향해 쏟아내는 극찬은 단순히 액션 시퀀스의 화려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소외된 자들의 집합체인 머더헬프 패밀리가 거대 권력인 바빌론에 맞서는 과정, 그리고 그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대한 유산을 이어받아 마침내 방패가 되기로 결심한 조카 지안의 눈빛 속에서 시청자들이 발견하는 인간적인 온기가 국경을 초월해 깊은 공감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대표 오리지널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가 보여준 이번 글로벌 흥행과 일본 평단의 찬사는 향후 K 액션 스릴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이자 장르적 성취로 오래 기억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최근 참교육 김부장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로 이어지는 K 액션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가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키는 것에 자기감에 빠진 중국 언론의 기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자체가 서비스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K-드라마들을 불법 시청하며 논평과 댓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중국 대표 포털 바이두의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를 검색하면 엄청난 기사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중국 최대 드라마 영화 평가 사이트 더우반에서는 참교육 김부장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를 불법 시청하면서도 수많은 리뷰를 쌓아가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과 웹툰 원작 드라마 업계는 이른바 K-액션이라 불리는 거대한 문화적 폭풍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상의 무기 쇼핑몰 머더헬프를 둘러싼 정교한 밀리터리 전술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화려하게 막을 내린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를 시작으로 네이버 웹툰의 메가 히트작을 기반으로 특수부대 출신 중년 가장의 처절한 격투를 그린 김부장, 그리고 학교폭력과 교권붕괴라는 사회적 병폐를 물리적 폭력으로 심판하며 카타르시스를 안긴 참교육에 이르기까지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들이 전세계 안방극장을 완벽히 장악했습니다. 이 장르물들은 아시아를 넘어 북미, 남미, 유럽 등 전통적인 액션 영화 소비 대국에서도 연일 역대급 스트리밍 수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 전세계를 매료시킨 한국 컨텐츠 산업의 이 화려한 도약은 과거 액션 드라마와 영화의 종주국을 자처하며 드높은 문화적 자부심을 지녀왔던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평단에 전례 없는 심리적 쓰나미를 몰고 왔습니다. 중국 언론은 직설적으로 우리가 가진 무협의 유산과 거대한 자본은 다 어디로 가고 왜 이토록 정교한 현대 전술 액션물 하나 만들지 못하는가라는 한탄을 내뱉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과 비평가들은 한국형 액션의 흥행 공식을 철저히 분석하는 동시에 대륙 영상 산업의 허구적인 번영 속에 가려져 있던 고질적인 구조적 병폐를 날것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대중문화 전문 미디어 문화시선은 최근 기사에서 중국 현대 액션극이나 수사극의 고질적인 문제는 액션씬을 찍을 때 배우들의 훈련 부족을 숨기기 위해 과다하게 남발하는 슬로우 모션과 이른바 조잡한 CG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에서 방영된 대작 장르물들을 보면 와이어에 매달린 채 배우의 옷에는 먼지 한 톨 묻지 않고 손발만 몇 번 휘두르는 평면적인 연출이 주를 이룬다. 이와 정반대로 킬러들의 쇼핑몰2, 김부장 등의 K-액션 드라마들은 보는 이들의 숨을 먹게 만드는 현대 전술무술, 크라브 마가, 그리고 정밀한 특수부대 근접 전투 기법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아낸다며 드라마 제작진이 공개한 비하인드 다큐멘터리에서 한국 배우들은 주연, 조연, 심지어
단역들까지 촬영 수개월 전부터 전문 액션 스쿨에 입소해 지옥 같은 전술 훈련과 실전 격투를 몸에 익혔다. 스나이퍼 라이플의 현실적인 반동으로 인해 미세하게 흔들리는 카메라 워킹, 탄피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질 때 나는 청량하고 날카로운 금속성 오디오 디렉팅, 다양한 구경의 탄환이 벽체에 박히는 물리적 고증까지 완벽한 산업화 규격을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중국의 원로 무술감독 출신 평론가는 한국 배우들의 액션에는 날 것 그대로의 서늘함과 처절함, 즉 진짜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리얼리티가 살아있다며, 우리 일부 청춘 스타들이 얼굴에 흙 한 번 묻히지 않으려 대욕을 쓰고 가짜칼을 휘두르는 동안 한국의 창작자들은 전세계 관객들의 시각적 표준을 아예 바꾸어 놓았다고 한탄합니다. 중국 평단이 느끼는 더 큰 자괴감은 기술력의 차이를 넘어선 기획과 스토리텔링의 빈곤에 있습니다. 중국의 대하 장르물들은 여전히 역사 속 실존 인물의 각색이나 무협소설의 무한 리메이크라는 안전한 상업적 선택에 안주하고 있다. 현대국으로 넘어오면 복잡한 사정 검열과 고정관념에 갇혀 빌런들은 평면적이고 선악은 지나치게 이분법적이다. 반면 한국의 K-액션은 네이버, 카카오 등 수년 동안 고도로 진화한 웹툰 생태계의 풍부한 자양분을 흡수하며 독창적인 서사 구조를 확립했다. 김 부장과 참교육이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영웅의 등장이 아니라 현실 사회의 묵직한 페이소스와 시스템의 모순을 정면으로 정조준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김 부장의 주인공은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해 직장에서 상사의 비위를 맞추고 굽신거리는 평범하고 초라한 중년 아저씨다. 하지만 그의 본 모습은 국가 비밀 작전을 수행하던 전설적인 특수부대 요원이다. 이 일상의 비루함과 세계관 최강자의 사륙 능력 사이에서 오는 극적인 대비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직장인에게 대리 만족을 안겼다. 또한 창교육은 전 세계적인 사회적 문제인 학교폭력, 영악해진 청소년 범죄, 그리고 붕괴된 교육 현장의 실태를 날카롭게 파고들어 법과 제도가 처벌하지 못하는 가해자들을 물리적 정의로 응징하며 카타르시스를 폭발시켰다. 이에 대해 중국의 저명한 시나리오 작가는 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수만 편의 웹소설과 지식재산권이 있지만 이를 영상화하는 과정에서 인물의 입체적인 고뇌와 사회적 어두운 단면을 과감히 도려내기 일쑤다. 결국 남는 것은 화려한 옷을 입은 주인공들의 사랑 연애담일 뿐이다. 캐릭터가 인간적인 숨결을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리 대규모 자본을 투자한 액션이라 한들 그것은 영혼 없는 서커스에 불과하다. 과거 20년 전만 해도 전세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제작진은 홍콩과 중국 대륙의 무술 감독들을 초빙해 액션 시퀀스를 구성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 영상산업은 무술 지도자들의 기술은 존재하나 이를 몸으로 구현해낼 젊은 액션 배우의 완전한 단절이라는 파국적인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한탄합니다. 중국의 거대 자본과 기획사 중심의 예능 생태계는 짧은 시간 안에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트래픽 스타 양성에만 집중해왔다. 이 청춘 스타들은 1년에 서너 편의 드라마와 광고를 동시에 소화하는 가혹한 스케줄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 배우들처럼 단 한 작품의 액션을 위해 서너 달 동안 액션 스쿨에 처박혀 땀을 흘릴 여유도 의지도 없다. 주연 배우의 스케줄에 맞춰 촬영을 급하게 끝내야 하는 연출가들은 자연스럽게 대역을 쓰고 카메라 각도를 교묘히 바꾸고 편집실에서 슬로우 모션을 정성껏 이어붙이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반면 한국 연기자들의 직업적 영리함과 작업에 임하는 마음 깊숙한 태도는 중국 배우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김혜준처럼 문학적으로 섬세한 감정 연기를 주로 하던 젊은 여배우가 거친 총기 액션을 어색함 없이 소화해내고 이동욱처럼 이미 정상에 오른 톱스타가 차가운 바닥에서 구르며 근접 격투를 몸소 보여주는 장인 정신은 단순히 자본의 크기로만 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중국 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문화평론 매체 시네마 가이드는 K-액션의 흥행과 중국 영상산업의 몰락을 비교한 특집 서평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은 비장한 문장으로 장식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그저 이웃나라의 수수한 도약 정도로 치부해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2026년 현재 그들은 할리우드의 기술적 표준을 흡수하고 자국 고유의 서사적 깊이를 더해 우리가 감히 넘겨다볼 수 없는 거대하고 높은 성벽을 완성했다.
중국에 자본이 부족한가 아니면 훌륭한 무술 감독이 없는가? 아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은 단 하나. 작품의 완성도와 타협하지 않는 창작자들의 집요함, 그리고 배우들의 처절한 프로 정신이다. 우리가 낡은 무협의 환상에 취해 느린 화면으로 시청자를 기만하는 사이 한국은 뼈를 깎는 훈련과 정교한 산업화로 세계시장의 패권을 움켜쥐었다. 중국 액션 드라마는 이제 허울뿐인 자부심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자세로 이 거대한 격차를 마주해야 한다. 안이한 내수시장의 규모와 거대 자본의 취기에 빠져 창작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중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와 웹툰 기반 K 액션 드라마들이 거두어들인 글로벌 성과는 단순한 흥행 성공을 넘어 대륙의 영상 예술가들의 가슴을 깊게 찌르는 가장 뼈아픈 회한으로 느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의 영상에서는 일본 시청자들이 K-액션을 보고 자괴감에 빠진 반응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서에 위치한 이웃 국가이지만 일본은 과거의 문화 강국의 향수에 빠져 갈라파고스화 되었고 중국은 한류가 너무 무서워 스스로 한한령이라는 빗장을 걸어 잠그며 경쟁하기를 포기하고 갈라파고스화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 두 나라를 반면교사 삼아서 문화란 경쟁하고 끝없이 도전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